자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부모님께서 풀어드리려고 노력하시나 봐요. 이제 그 둘이 이제 네. 상의를 이제 상의를 하는데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이렇게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 방향은 어떠냐고 제시를 좀 해주려고. 예, 알겠습니다. 자녀분께서 뭐 부모님 말씀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온전히 이렇게 따라오는 형은 아니지만 예.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옳은 거는 그렇죠. 따라오고. 예, 그러시겠죠. 네. 자, 일단 김포공항에 근무를 하신다 하셨고, 네. 지금 현재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네, 아직 혼인 전이에요. 혼인 전이시고요. 네. 그러면 신부 쪽이나 아니면 또 아드님 쪽이나 아드님이시죠? 딸이에요. 딸이십니까? 예. 사이되실 분이나 일단 집이 있으신 상태는 아니고, 이제 둘 다 집은 없어요. 예, 집을 구해야 되는데 뭐 방화동이면 바로 김포공항 옆이니까 그죠? 이쪽에 네네. 이제 전세를 구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할 것인지 혹은 네. 이제 또 3기 신도시를 노려볼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3기 신도시를 청약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요. 네. 당첨될 가능성이 확률이 있어요? 거의 없죠. 예, 신혼부부를 하더라도 자녀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좀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차라리 네. 우리가 상기 신도시 청약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사전 청약은 이미 시작됐다고 하지만 시간이 아직 많이 네.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네. 그 기간 동안 아파트 값이 다른 주변의 아파트 주택 가격들이 오르는 게 빠를 것이냐, 아니면 상기 신도시 청약을 노려서 로또에 당첨되는 게 빠를 것이냐. 물론 빠른 거는 네. 청약 당첨되는 게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률상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차라리 다른 주택을 오를 만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자산 가치를 이래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구입할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2억의 이제 자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비교를 했을 때 주택이 있으면요. 아파트가 네.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다른 이제 준주택으로 이제 주택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그죠? 빌라 가격은 어떻습니까? 빌라도 오르긴 올랐는데 예, 조금 올랐어요. 그죠? 아파트만큼은 안 올랐죠. 예, 조금 올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어떤 걸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느 게 더 많이 오를까요? 왜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죠? 당연히 가면 갈수록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고 빌라는 오르긴 하겠지만 좀 적게 오르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은 빌라는 당연히 아니고 특히나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 세대에서는 가급적이면 가능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빌라를 다세대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거주를 하거나 뭐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많이 오르는 물건들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재개발이나 네.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그렇겠죠. 이런 네, 경우는 네.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아파트 못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방화동에 일대에 재건축을 할 만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만한, 진행할 만한 그런 지역이 있느냐 일단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있다면 되게 좋겠죠. 그쪽에서 뭐 일단 뭐 장기간이지만 거주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가격 상승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까? 제가 TV는 못 틀어놓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방화동 일대는 보시다시피 제가 화면상으로 보면 참 설명하기가 쉬운데요. 네. 일단 이 일대가 오래된 노후된 빌라 주택들보다도요. 네. 신축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축 빌라가 노후됐다고요? 예, 신축 빌라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려면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최소한 한 66% 정도는 만족을 해줘야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진행되기가 좀 쉽지가 않다. 향후 장기간 뭐 한 20년 이상씩 걸려야지 아마 그러한 뭐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뭐 빌라를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살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또 그렇게 네. 하면 우리가 또 자산을 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제대로 된 최선의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차선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주는 일단 직장 주변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하는 지역은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십시오. 아, 자, 그리고 우리가 2억의 네. 자금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쪼개자고요. 네. 쪼개서 내가 네. 전세로 들어간 아니면 전세가 안 되면 전세는 또 요즘 좋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이 돼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 만약에 내가 1주택자면 네.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이 돼요. 아, 네. 그리고 서울에 주택을 취득을 하더라도 3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전세 자금 대출이 돼요. 그럼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을 하자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는 몇 프로예요? 전세 자금 대출의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에서 아, 네. 3%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예, 저금리 시대에서는 가급적이면 부채를 좀 늘리는 게 좋아요.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예, 예. 너무 겁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 전세를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 네. 자, 요거는 뒤에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아파트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아파트를요? 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보니까 네.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네, 아파트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가지고 수도권으로 보자고요. 수도권은 앞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쪽에 네. 전화를 잘못 하셨어요. 저한테는. 저는 기본적으로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조정이나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올 수 있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오른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우상향한다라고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그 중에서도 지나면 조금 더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물건을 골라보는 눈을 가진 게 저예요. 저 같은 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하락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네. 그냥 주택 매수하지 마시고 전세에 사시면 돼요.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도권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뭐 섹시피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는 사람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견딜 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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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데요. 이 아파트를 수도권의 아파트로 보자고요. 네. 수도권의 아파트를 하나 매수해서 요즘 우리 전세를 나도 전세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도 네. 전세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 하더라도 전세가 8억에 들어와 있으면 내 돈 2억을 가지고 자기 자본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갭 투자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갭 투자금을 네. 가지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고요. 네. 예, 5천 정도를 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들어가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네, 예. 빌라의 방화동 인근의 빌라들은 전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죠? 대출을 충분히 받아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출을 끼고 전세로 들어가시고요. 네. 아니면 반전세로 들어가시고요. 네. 나머지 내가 투자하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요. 네. 한 두 군데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또 선택을 못 하니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인천에 연수구가 있어요. 연수구에 동춘역 동막역이라고 있습니다. 백만명. 네. 예, 동춘동 일대. 요 일대의 아파트들이요. 전부 다 한 93년에서 95년도 사이에 이렇게 다 지어졌어요. 예,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아파트들이 이제 네.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네.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이나 향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슈가 나오겠죠. 네.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평균 대지 지분이요. 지분이 약 한 16평에서 20평대 됩니다. 그러면 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요즘 서울 같은 네. 경우는 대지 지분이 뭐 한 11평, 12평만 돼도 재건축 진행한다고 막 난리예요. 근데 네. 지분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 아직까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려면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어차피 장기로 보유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네.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네.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쪽 동네에. 아시겠죠? 그러면 연수구의 연수동 쪽에
아파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20평대가요. 네. 1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해요. 전세를 끼고. 아시겠습니까? 네네. 예, 이쪽에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보다 조금 더 급지가 높은 곳이죠. 수원에 한번 가보세요. 네. 예, 수원에 우리 어머니 그 투자를 하시려면요. 돈을 벌려면 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네. 예, 여기저기 좀 다녀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 수원에 보시면 자, 여기 청명역이라고 있어요. 청명역. 청량역이요? 예, 청명역입니다. 분당선이 다니는 역입니다. 그 아래쪽에 네. 영통역이라고 있고요. 영통역 여기는 이제 인동선이라고 해서 열차가 하나 들어와요.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에 하나 깔립니다. 그래서 영통역 인근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한정거장 바로 앞에 있는 청명역은 조금 덜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 황골주공 1단지라고 있고요. 황골주공 1단지. 네. 그리고 쌍용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도 20평대가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나 해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이나 수원이나 이쪽에다가 한번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임장도 해보시고 괜찮겠다 싶은 아파트를 취득을 하세요.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세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오름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향후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2년 실거주를 하고 2년 실거주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비과세 되죠. 네네. 비과세 받아가지고 조금 더 모아놓은 돈 가지고 또 조금 더 상급지로 이렇게 갈아타고 해서 내 자산 가치를 높이고 내가 좀 부유해지는 겁니다. 예,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아직까지 젊으시니까 충분한 그 기간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네. 예, 자산 가치를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은요. 네.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우리 따님께서 네. 괜히 그냥 전세만 그 2억을 다 묻어두고 전세로 들어가서 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아파트에다가 하나 전세 끼고 투자를 해두시고 네. 나는 전세로 사시는 게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경기도 말씀하세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그 빌라가 있거든요. 네. 이게 여기 하대원동 127에 3요. 잠깐만요. 네. 하대원동 127에 3? 네. 네네. 네. 이 빌라인데 네. 미래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미래 가능성요. 네. 하대원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조금 아파트 가격이 위에 수정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곳이에요. 네. 예. 그죠? 이쪽은 어떻게 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갖고 있어요. 아, 갖고 계신다고요? 네. 언제부터 보유하셨습니까?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검단초등학교라고 바로 옆에 삼남아파트, 삼도아파트 은영빌라에서 이쪽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아, 그래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이쪽은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좀 오를 거고요. 근데 이 필지는 따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크게 오를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다고 뭐 동의서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안 들어가죠. 지금 여기는 네. 일단 진행되는 상황은 없어요. 네. 그러면 크게 썩 재미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 일단은 현장에 한번 부동산을 가시든지 본인 집이시니까 네. 예, 현장 가서 한번 여쭤보시고요. 어떤 움직임이 네. 있는지 썩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매도를 해야 돼요? 예, 아, 예. 저는 그냥 이거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어떤가? 아니요, 자녀에게 증여하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증여는요, 좋은 걸 증여하셔야 네. 돼요. 좋은 거요? 예, 좋은 걸 증여하셔야 되니까 차라리 네. 자녀분한테 네. 이 빌라를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자금을 좀 더 보태주시든지 하시고요. 네. 자녀를 위해서 아파트 투자를 해놓으세요. 아, 예,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머니. 예.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남시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는 건 어때요? 자녀 명의로? 하남시의 아파트도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한국 비둘기 아파트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다 하기에는 뒤에 분들도 밀려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